나를 기억하시나요? 비 오는 밤, 한 기녀가 칼을 들고 남자 앞에 섰습니다. 홍연, 당신 살아있었어?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인, 그녀는 이제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어요. 칼끝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복수가 끝난다면, 당신이라면 칼을 내릴 수 있으신가요?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후기 평안도의 작은 마을, 매화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가난한 서생 윤지연은 냇가에서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연, 명문가의 딸이었죠.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윤지연은 그를 가르쳐 주겠다며 홍연을 만났고 홍연은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화 같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웃을 때마다 매화 향이 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봄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약속을 나눕니다. 다음 봄 매화가 필 때 다시 만나겠어. 순수했던 이 약속,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홍연의 아버지가 영모죄로 고발당합니다. 증거는 확실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죠. 홍연은 겨우 목숨만 건져 산속 깊은 절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데 세상은 더 잔인했습니다. 3년 후 홍연은 우연히 고발장의 사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적힌 이름을 발견하죠. 고발인 윤지연.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홍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배신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지연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스승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민 끝에 그는 스승을 고발했죠.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바로 홍연의 아버지와 함께 영모를 계획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윤지연의 고발로 영모 일당이 모두 잡혔고 연루된 홍연의 가문도 함께 몰락한 것이었죠. 윤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고발한 영모 사건에 홍연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홍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홍이 태어났습니다. 기녀 매홍. 그녀는 아름다움과 노래로 권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하나였죠. 복수. 그녀는 먼저 영모 사건과 관련된 탐욕스러운 관리들을 하나씩 파멸시켰습니다.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죽인 자들, 권력을 위해 누명을 씌운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윤지연. 그녀는 기녀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윤지연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3년의 세월이 그녀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으니까요. 매홍은 계획대로 그를 유혹했고 그의 비밀을 캐냈으며 그를 파멸시킬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지연은 밤마다 홍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매홍 앞에서 말했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 하지만 내 손으로 그녀의 가족을 무너뜨렸어. 나는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 믿었지만 그녀에겐 배신이었을 것이오. 그는 매일 절에 가서 홍연의 명복을 빌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홍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진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영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윤지연의 고발이 정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미 죽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매홍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를 기억하시나요, 윤지연? 그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홍연, 당신 살아있었어? 매홍은 칼을 꺼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윤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당신의 눈물이 그 증거요. 이 목숨 기꺼이 당신께 드리겠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매홍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그의 목에 닿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면서도 내 가족을 고발했어요? 윤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고발했어.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연루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 그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홍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매년 매화가 필 때마다 이 편지를 쓰고 태웠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지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매홍은 울부짖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정작 사랑만은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매홍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그날처럼. 당신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아요.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란 것도.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어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윤지연의 품에 안긴 채 품에 숨겨둔 작은 비수를 꺼냈습니다. 이 세상에선 복수했지만 다음 생에선 사랑만 하겠어요. 윤지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자리엔 붉은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윤지연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 매화가 필 때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매년 봄 매화가 피면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보인대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복수의 끝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택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사랑했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홍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의를 위해 당신의 가족을 고발했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수를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